일단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두이세 중간 발표는 이제 각 팀이 어떤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노션을 보셨다면 이제 다른 분들이, 다른 팀들이 어떤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다들 보셨을 텐데 각 팀이 이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중간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함께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이제 또한 러너분들은 이제 선배님들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서 추후에 프로젝트 할 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간 발표 시간은 각 팀마다 10분씩 진행을 할 거고요. 8분의 발표랑 2분의 질의응답으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자분께서 발표를 시작함과 동시에 저희가 그 타이머를 스타트를 할 예정이고요. 8분이 되면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8분이 됐다고. 그래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발표 순서는 IP팀, 베라 서리원, 그다음에 내성적인 형제들 팀 이렇게 세 팀이서 발표를 진행을 하고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다음에 1팀, 그다음에 예은이 연세팀, 플래닝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발표가 끝난 팀에게는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큰 박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발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 발표팀인 IP팀부터 앞으로 나오셔서 발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핀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팀장 진기현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프로젝트 배경, 프로젝트 정의, 디자인 및 개발 상황 진행 계획 순으로 발표를 드릴 건데 발표의 시작에 앞서 사실 저희는 1학기 때부터 프로젝트를 이어오고 있는 팀인데 사실 저희 팀원 2명, 저를 포함해서 졸업전시라는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태스크가 많이 중단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1학기 프로젝트를 좀 리마인드하고 러너분들한테 소개해주는 그런 자리, 그리고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있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디스커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문제 접근 방법을 먼저 결정을 했는데 보통 바텀업, 탑다운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바텀업에서 저희의 본질적인,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탐색하는 방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 모임에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제 학교 모임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실제로 저희 학교에 있는 동아리 소모임들 모임인데 이거 말고도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200개가 넘는 거를 저희가 찾았는데 이렇게 수많은 모임들이 뭐가 있는지, 내가 원하는 모임들이 있는지 찾기도 어렵고 지원도 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임들이 홍보 게시판에 홍보글을 올려서 지원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게시판이 스택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 글이 계속 밀립니다. 그래서 홍보를 자주 해주지 않으면 그 모임은 쉽게 묻힐 수도 있어요. 실제로 두입 운영진 뽑을 때도 약간 이러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에브리타임 홍보 게시판은 좋은 수단인 건 맞지만 홍보랑 찾기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었고 카카오톡 단톡방인데 이거는 저희도 하고 있죠. 두입 단톡방에서 이것도 스택식으로 계속 쌓이는 거기 때문에 공지랑 일정 재확인이 어렵습니다. 한 번 놓치면. 그래서 이러한 교내 모임에 관한 3가지 문제점을 노출을 했고요. 이제 정의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점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방향을 정리했는데 이제 기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새로운 학교 모임 서비스 플랫폼을 기획을 했습니다. 좀 쉽고 편리한 교내 모임 탐색 및 지원과 효과적인 홍보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이제 교내 모임 중계 및 커뮤니티 플랫폼을 저희 팀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을 도출했는데 모임이 찾기 어렵고 지원이 어려운 문제점을 이제 교내 모임 리스트라는 페이지를 통해서 카테고리별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솔루션을 도출했고 그리고 모임에 대한 홍보랑 찾기가 어려운 점을 앱 내에서 프로모션 영역을 활용해서 최신 게시글에 붙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
그리고 모임별로 공지 일정 재확인이 어려운 점을 모임별 공간 페이지를 따로 제공을 해서 공지 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솔루션으로 도출했습니다. 타겟입니다. 누가 사용할까를 명확히 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학교 구성원에서 모임 운영자, 모임 지원, 모임 지원 혹은 희망자, 그리고 기존 모임의 구성원을 핵심 타겟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목표와 가치를 설정했는데 이제 교내 모임 중계 및 커뮤니티 플랫폼이라는 서비스에서 그 솔루션을 기반으로 이제 쉽고 편리한 모임 경험, 그리고 교내 모임 교류 및 활동 활성화라는 가치를 설정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디자인 및 개발 진행 상황인데요. 네, 서비스 컨셉입니다. 네, 저희 서비스 이름은 핀즈인데, 핀 하면은 보통 지도의 핀을 생각하실 텐데 모임이 기존에는 좀 찾기 힘들고 찾기 힘들다는 점을 착안을 해서 좀 쉽게 모임을 찾을 수 있는 핀을 형상화해서 동아리 소모임과 같은 교내 모임 중계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해서 좀 모임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의미를 담았고, 학교 모임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좀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제 홈 화면입니다. 모임별 프로모션 영역과 내가 가입한 나의 모임들, 그리고 모집 중인 모임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홈 화면입니다. 지금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것이 프로모션 영역이었고, 이제 나의 모임들을 홈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지금 모집 중인 모임들이 뭐뭐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모임 페이지인데, 이제 동아리, 소모임, 각 모임별로 일정, 공지사항, 피드, 멤버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모임 홈에서는 스케줄, 어떤 모임이 일정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제 공지사항 같은 경우도 게시판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 피드의 경우 이제 스토리처럼 볼 수 있는 모임별로의 그 OT나 NT 같은 추억들을 좀 볼 수 있고, 각 모임별로 어떤 멤버들이 있는지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화면들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모임 리스트입니다. 학교에 어떤 모임들이 있는지 찾기가 어려운 게 문제였는데, 이 부분을 모임 리스트 페이지를 설계를 해서 카테고리별로 찾을 수 있고, 검색을 보시면은 이제 모집 중인지 아닌지 여부를 필터링 할 수 있고, 카테고리에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면은 그 카테고리에 맞는 모임이 탐색이 되는 이제 이러한 부분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차트를 설계를 했는데 좀 방대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처음에 회원 가입하는 부분입니다. 스플래시 다음에 이제 세션 유지 여부에 따라서 로그인 화면이 뜰지 홈 화면이 뜰지 이제 이런 부분을 설정을 했고, 그리고 모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리스트 화면에서 동아리 소모임 전환이 가능하고, 카테고리별로 필터를 적용해서 검색 결과와 개발 동아리 페이지까지 넘어갈 수 있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설계를 했고, 그리고 개발 동아리 페이지에서 이제 공지사항, 캘린더, 부원 리스트, 그리고 CS 지원 모집 이 부분도 있는데, 지금 검정색으로 추가된 부분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 개발이 덜 된 부분이었고, 최종 때는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별로 운영진들은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동아리 소개, 프로필, 지원서 제작, 지원자 확인 승인, 부원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개발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마이 페이지도 아직 개발이 덜 됐는데, 이제 내 정보, 프로필, 학교 인증, 관심사 추정 등등 다양한 기능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브랜딩입니다. 핀 심볼을 상징하는 핀즈 로고고, 그리고 메인 컬러입니다. 그래서 간략한 포스터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컴포넌트를 설정했는데 너무 앱 분위기가 무거워지지 않도록 좀 둥글둥글한 쉐입을 사용해서 친근한 이미지를 좀 주려고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컬러 타입 시스템을 명확히 설정해서 이제 개발과 디자인에 좀 효율적이고 좀 일관된 규칙을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발자 분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저희 핀즈는 Vue.js를 통한 프론트엔드를 구축하였으며, 백엔드는 디앙고 REST 프레임워크를 통하여 구축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PostgreSQL을 사용하였고, 추가적으로 플러터를 통해서 웹뷰 기반의 앱 형태로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한 도중 개발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프리징 이슈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화면은 핀잽을 실행한 후 동아리 페이지에 들어가서 아까 보신 피드라는 내용을 보는 상황입니다.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핀잽에서 되게 심각한 프리징 현상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중첩되어 남아있다 보니 프리징의 문제의 원인일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하지만 이제 실제로 보아하니 이미지가 너무 큰 것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소스 과부가 생겼다고 저는 그 디버깅 툴을 통해서 확인하였고, 이거를 이제 리소스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압축하는 방안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기별 너비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기획한 거는 이제 날짜를 표기할 때 이제 연, 월, 일 한글을 사용해도 설마 너비에 관해 문제가 있겠어 싶었는데, 정작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는 좁은 너비로 인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줄바꿈이 되어버리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날짜 표기 방식을 점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해결했고, 그래서 이제 점으로 구분하는 것을 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태바 문제인데요. 이제 안드로이드 아이폰은 상단에 보여지는 시계와 배터리 이러한 정보들을 표시해주고 있는 영역을 상태바라고 하는데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상태바의 높이를 정보를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데, 안드로이드는 이런 정보를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지 않다 보니 이거 다음과 보시는 것처럼 영역이 겹치는 문제가 있었었고 이제 안드로이드 상태바 너비를 구해서 이제 웹에다 직접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을 통해 이런 이슈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계획인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 배포까지 갈 예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개발자와 디자이너를 위한 팀 빌딩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 팀 코디입니다. 우선 저희 코디팀은 불편한 점을 찾는 데 있어서 좀 가까이서 찾고자 했습니다. 개발자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디자이너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가까이에서 잘 볼 수 있지만, 과연 개발자와 디자이너 간의 네트워크 형성은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와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고, 그 중에서 유의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질문을 선정해 봤습니다. 그 질문에는 공통적인 4가지 답변이 있었는데요. 보시면 나와 딱 맞는 팀을 구하기가 어렵거나, 어벤져스 팀을 꾸리고 싶은데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팀원을 모아도 금방 나가버리는 문제, 또는 이제 부족한 실력 탓에 좀 짐이 되는 것 같은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각각 저희는 이런 팀 빌딩을 해주는 서비스의 부재, 그리고 또 인적 네트워크가 좀 부족하다는 문제, 또 신뢰도의 문제, 실력 차이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업과 팀 빌딩의 목적이 스터디나 사이드 프로젝트, 공모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 탐색 서비스를 찾아보았고, 큰 특징으로는 공모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많았으며, 그중 캠퍼스픽 사이트에서는 원하는 공모전을 선택하면 함께 참여할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댓글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라 활발히 운영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팀 빌딩 서비스를 조사를 해보니 6개 중 4개의 서비스는 IT 스타트업을 위한 구인 사이트와 유사했습니다. 좌측 하단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 사이드 프로젝트와 빗사이드 서비스는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로 커뮤니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6개 사이트 모두 텍스트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서로의 프로필을 확인하는 데 좀 직관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한 우리 팀은 팀 빌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혹은 신뢰할 수 있는 팀원을 찾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필 중심의 팀 빌딩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의 타겟은 개발자와 디자이너며, 아이템은 팀 빌딩 서비스로 개개인의 포트폴리오를 메인으로 강조한 팀 빌딩 서비스를 기획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 코디 로고를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의 슬로건은 Code Your Design, Design Your Code입니다. 의미는 코드와 디자인을 섞거나 콜라보레이트와 디벨롭을 섞은 약자로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함께 협업하여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브랜드 키워드는 협업, 창의, 성장으로 선정해봤습니다.
이제 코디가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4가지 핵심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디는 사용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존 서비스들이 프로젝트 중심으로 사람을 모으는 방식이었다면 코디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먼저 모아 함께 프로젝트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로의 능력과 스타일을 고려한 상태에서 팀이 구성되기 때문에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상호평가 시스템입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배달 리뷰를 요청하듯이 프로젝트에 대한 리뷰를 요청하려 상호평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성실도와 숙련도 2가지 항목을 점수로 평가하여 사용자는 점수에 맞는 칭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으른 천재, 발빠른 토끼, 느린 거북이와 같은 조합으로 여러 가지 칭호를 모으는 재미를 추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나의 실력을 확인하고 비슷한 실력의 사람을 찾거나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포트폴리오 형식의 SNS입니다. 아마 인스타그램으로 작업 계정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 코디가 이런 불필요한 작업을 대신해 주고자 합니다. 코디에서는 나의 포트폴리오로 소통합니다. 포트폴리오가 곧 나의 프로필이 되기 때문에 같은 직군의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커뮤니티 형성이 용이합니다. 네 번째, 레퍼런스 기능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코디에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공유하며 서로에게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트렌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기능은 BS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코디의 4가지 기능을 통해 서로 간의 신뢰도를 높여 프로젝트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어 퀄리티를 높이며 서로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부담감을 줄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와이어프레임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스타일 가이드와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부터는 이제 개발자분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저희 앱의 간단한 플로우 차트입니다. 저희 앱은 기능을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고 따라서 이 기능들을 각각 목업과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페이지, 즉 피드 화면입니다. 여기에서는 게시물을 배열을 2가지 방식으로 바꾸는 기능과 사용자들이 올린 프로젝트를 모아서 추천, 좋아요, 최신 순으로 정렬해서 볼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게시물을 보고 팀 컨택을 요청하는 기능 등을 넣을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공모전 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진행 중인 공모전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 팀을 모집하거나 기존에 있는 팀에 합류를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채팅 기능입니다. 여기에서는 팀원들 간의 실시간 채팅을 할 수 있고 또 사용자들끼리 서로 자유로운 채팅방을 개설할 수 있고 채팅을 비롯한 다양한 알림을 이 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이 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사용자 정보와 참여도, 기여도 평가를 통해 얻은 칭호, 본인이 올린 게시물 등을 한눈에 모아서 이를 포트폴리오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설명한 앱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 나타내는 서비스 구조도입니다.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플러터를 사용해서 개발을 할 생각이고 디자인은 피그마로 디자인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MySQL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REST API로 API를 작성해서 HTTP 통신을 프론트엔드와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ERD인데요. 이거는 VS 코드에서 ERD 에디터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만들었고 여기에서 크게 수정될 것 같지는 않아서 이대로 백엔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프로젝트 규모가 좀 큰데 전에 팀장 회의에서 규모를 줄이는 게 어떻겠냐라는 피드백을 받았었는데 저희끼리 회의한 결과 줄이지 않고 그냥 최대한 구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현을 해야 할지 간트 차트로 보여드리면은 디자인이 완성이 되는 대로 화면 레이아웃부터 구성을 하고 DB
연동과 백엔드 API 부분이 완성이 되는 대로 API와 연동을 해서 실제 정보들을 갖고 와서 화면에 보여주는 식으로 개발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모바일 화면과 디자인에서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실제 개발했을 때 화면이랑 디자인했을 때 화면이랑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수정할 부분들이 있을지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성적인 형제들 팀 팀장 PM 손혜림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디자이너 윤진님, 개발자 민경님, 민주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학습 일기 어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네, 앞선 팀들과 마찬가지로 목차는 다음 4가지와 같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한 번쯤은 중고등학생 시절에 공부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성적이 좋지 않아서 만족스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도 대학생이지만 사실 주요 고민이 공부는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소년 13세에서 18세 학생들은 주로 공부로 고민이 많습니다.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왜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중고등학생은 많이 할 텐데 왜 그들은 만족스럽지 않은 성적을 받게 될까요? 네, 저희는 그 원인을 총 6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관련하여 콘텐츠도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여러 리서치를 해본 결과 저희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으로 기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잘 갖추었다면 시간 관리도, 동기 유발도, 지속성도 다 달성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자기주도 학습은 말 그대로 학생이 학습 과정에서 주도성을 가진다는 의미일 텐데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용어 또한 정의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해본 결과 이 자기 동기 유발, 자기 조절, 자기 모니터링, 자기 수정이라는 4가지 사이클로 돌아간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교육 분야에서의 본질을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 관련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첫째, 디지털 교육 혁신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디지털 교육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 디지털 기기를 학습 도구로서 활용하여 교내에서 사용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추구하는 방향성은 저희 팀의 목표와도 유사한 지향점이라는 생각이 들며 학습 일기 어플을 교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느끼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둘째로 학교 현장에서의 자기주도성이라는 특성이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는 점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사진들은 작년에 열린 미래교육 컨퍼런스라는 강연에서 이뤄진 강연들의 일부 책자를 가져왔습니다. 자기주도성, 학생 참여형 수업 등의 키워드가 나온 점들을 보아 전반적인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역량 함양 측면에서는 이 자기주도 학습이 빠질 수 없는 키워드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저희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잘 쌓으려면 어떤 것들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즉 자기주도 학습의 기준들을 파악했고 그중 2가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먼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려면 첫째, 공부 과정에서 계속 반성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고민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이고, 둘째, 그렇게 깨달은 본인의 학습 모습에 수정을 가하면서 결국에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그 학습일기 어플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앱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위권 중고등학생들이 부담없이 자기주도 학습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학습 일기를 기록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성찰해보는 시간을 마련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앱은 처음부터 하위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앱을 다운로드 받고 시도를 해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첫 그 시작점은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선생님이라는 조력자가 이 앱을 활용해서 도입하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타깃은 공부를 힘들어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하위권 중고등학생을 말하고요.
주요 서비스는 그날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작성해보는 학습일기 기록이 메인 서비스가 되게 됩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잡은 학생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을 타겟으로 잡은 이유는 중위권 및 상위권보다 하위권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상위권 중에는 어쩌면 이미 본인만의 학습 전략을 잘 구축하고 본인만의 공부 습관대로 잘 공부하고 있을 학생들이 비교적 많을 것입니다. 이런 중상위권과 달리 하위권 학생들은 성적 올리는 법,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하는지 그런 공부 습관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해줘도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학생들은 일단 그냥 공부한 것에 대해 느끼고 되돌아보는 그런 경험을 쥐어주는 것이 첫 단계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수단이 바로 학습일기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성찰일기, 공부일기 등으로 불리는 이 학습일기는 공부한 내용을 되돌아보며 기록해보고 객관적으로 자신의 공부했던 모습을 성찰하며 작성하는 말 그대로 일기입니다. 저희는 이 학습일기에 대한 문항을 총 10가지로 정리를 해봤고요. 시중에 자기주도 학습 평가 기준들이 잘 나와 있는데 그런 기준들 플러스 이제 기존에 있던 학습일기 템플릿을 참고하여서 문항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네, 간편하게 적을 수 있도록 객관식으로 주로 구성을 하였고 문항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7번, 8번, 10번에 대해서는 주관식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쓴 학습일기는 자기주도 학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학습일기의 이점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부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 기존 플래너에 비해 덜 부담감을 갖고 도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과목에 편중된 부분을 통해 취약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이점들이 곧 저희가 어플을 통해 바라는 기대 효과이자 화면과 같이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꾸준함 및 학업 성취도 향상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대 효과들을 누리며 결국 저희의 목표인 하위권 중고등학생들이 학습일기를 직접 적도록 하여 평소 공부 과정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기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공유드린 것처럼 기획을 완료하였고 플로우 차트를 제작하였습니다. 간편 로그인으로 시작하여 당일의 일기를 확인하고 새로 작성할 수 있는 메인 화면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안에서 모아보기, 통계, 내정보라는 3가지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앞서서도 이제 10가지 질문이 나왔지만 이 부분들을 통해 그 학습일기에 담긴 10가지 질문을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로 페이지를 만들어 봤고요. 네, 여기서 주로 7, 8, 10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객관식이어서 이 객관식 질문들은 월별 수치로 계산하여 통계 페이지에서 제시해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브랜딩입니다. 사실 네이밍, 509이라는 네이밍과 이 해당 로고는 미정이고 추후 수정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캐치프라이즈는 자기주도 학습의 첫걸음으로 내세웠고 상승 또는 의욕적인이라는 키워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색상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플로우 차트를 기반으로 와이어 프레임을 제작하였습니다. 메인에 들어가기 전에 튜토리얼을 통해 사용자가 올바르게 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네, 다음은 순서대로 홈 모아보기, 통계, 설정이라는 카테고리에 대한 와이어 프레임이고요. 네, 홈에서는 주차별 캘린더와 오늘의 일기 목록이 뜨며 모아보기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일기들을 월별 그리고 과목별로 모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페이지입니다. 통계는 앞서 받은 일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를 대시보드 형식으로 제공하려 합니다. 네, 다음은 디자인 스토리보드 단계입니다. 현재까지는 앞선 와이어프레임을 기반으로 홈에 해당하는 페이지만 디자인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추가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제 오늘 일기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즉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10가지 문항 중 5가지에 해당하는 내용만 미리 볼 수 있고 세부 일기 목록은 이제 클릭해서 더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나타냄으로써 사용자 친화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전달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WBS 표는 기획단과 디자인단에서 완료되고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디자인 앱 스토리보드 제작을 이어서 완료할 예정이고 동시에 개발에 해당하는 WBS를 업데이트하며 개발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틀 단위로 할 일을 작성할 수 있는 앱 투데이를 기획한 1팀이고 저는 팀장 박기만결입니다. 먼저 발표는 프로젝트 배경, 프로젝트 정의, 디자인 및 개발 상황, 그리고 진행 계획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서비스 기획의 배경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팀의 목표는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 팀은 바쁜 저학년 학생들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난이도를 낮추고 그 대신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프로젝트를 위한 기본기를 다지며 협업 능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우선은 저희에게 익숙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라는 웹 기술 스택을 선정했고 웹앱 그 중에서도 PWA 형식으로 개발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라는 접근성이 높은 주제를 선정해 참고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능적 차별성을 통해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투데이 룰은 자기개발 분야에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개념으로 중요한 할 일을 이틀 내에 꼭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규칙입니다. 장기 계획에 압박 없이 빠른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며 꾸준히 목표를 달성하는 작은 성공을 경험하게 하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행 가능한 목표 설정을 통해서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성취감을 쌓아가며 동기를 유지하도록 돕는 규칙입니다. 저희는 이 원칙을 적용하여 계획 자체의 성취감에 집중했습니다. 할 일 앱이지만 오늘과 내일의 할 일만 작성하도록 할 수 있도록 설정했고 지나간 일정은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하여 이 일 내 꼭 수행해야 할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일정 리마인드 기능이나 성공 및 실패에 대한 보상 기능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성취감을 느끼고 효율적으로 일정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파트에서는 목표, 타겟 사용자, 차별점, 유저 페르소나 등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먼저 투데이는 계획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단기 계획 앱으로 오늘과 내일의 할 일만 작성하게 함으로써 필수적인 작업에만 집중하고 단기 목표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앱은 계획 수립 능력이 부족한 평상시에 계획을 작성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비효율적인 단기 계획을 가진 너무 많은 계획을 작성해서 계획 작성이 효과적이지 못하신 이 두 분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저 페르소나입니다. 일단 저희 또래 대학생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특징을 몇 가지 뽑아봤는데 효율적인 상황을 중시해서 매일 복잡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그때그때 생각나는 일을 처리하며 노력 대비 성취감, 보상을 많이 얻어갈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해야 할 일을 잊거나 급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사람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위한 목표를 잡았습니다. 먼저 동기부여인데요. 2일 단위의 반복적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속적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을 통해 사용자는 성취감을 느끼고 효율적인 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완성할 것입니다. 네, 저희 개발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해 PWA로 구현될 예정이며, 현재는 소스 코드 작성 이전의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스토리보드를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서비스의 UX, UI 담당이신 순용님이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의 디자인을 맡게 된 권순용이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브랜딩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틀치를 미리 한다는 의미의 투데이라는 상표와 달력을 형상화한 간단한 아이콘, 그리고 아무래도 웹 서비스다 보니까 프로그레시브 웹 앱으로 하더라도 양단바에 데스크탑으로 접속해서 띄워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둔 바비콘 하나, 그리고 폰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교재를 사용했고요. 컬러 같은 경우는 하늘색 계열을 썼는데, 하늘색 계열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여러 색이 있을 수 있었는데, 사실 기계 디스플레이 특성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디스플레이에서 띄워도 그냥 적당히 괜찮은 색깔을 하나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블랙과 화이트를 기준으로 저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배경색 때문에 회색으로 보이는데, 꽤나 그냥 직관적이고 그냥 잘 보이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플로우 차트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 프로젝트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플로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들어도 분량이 얼마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바로 스토리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영역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상단의 정보 영역과 일정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게 된 일단 시작점은 원UI가 맞고요. 상단 영역 같은 경우는 날짜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 일정 영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정이 표시가 됩니다. 좌우로 스와이프를 할 수도 있게 해놨고, 이동 버튼, 추가 버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편집 페이지인데, 편집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는 상세 페이지인데, 여기서 일정의 사용세 정보를 표시해주고 하단에 편집 삭제 버튼을 통해서 편집 삭제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UI를 그대로 가져와서 편집 페이지에 적용했습니다. 하단에는 그냥 취소 저장 버튼으로 교체를 했고요. 다음은 저희 계획이고, 이 부분은 마저 한결 팀장님이 해주실 예정입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기능 구현, 디자인 적용, 배포, 피드게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눴고요. 그리고 각각은 2주 단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요약하자면 투데이는 2일 단위 간단한 계획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성취감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계획 관리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바쁜 일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과 내일에 집중하여 실질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서비스의 목표고요. 너무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 둘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투데이 프로젝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틀 단위의 간단한 계획이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작은 성취감을 더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루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앞선 팀과 같습니다. 저희 대학생들 요즘 진짜 바쁩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학생 10명 중 7명이 여름방학 동안 갓생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1.7%가 나만의 갓생 루틴이 있다라고 답할 정도로 학업 외 대외활동 및 자기관리는 점점 필수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학생의 79.4%가 새학기 증후군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가장 부담스러운 새학기 스트레스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위는 경제적인 압박감이지만 2, 3위는 과제 시험 빡빡한 학사 일정과 취업 스펙이라고 답했습니다. 즉 대학생들은 학업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 아르바이트, 동아리, 그리고 자기개발 등을 병행하면서 복합적인 관리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대학 생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업과 개인 생활의 다양한 영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리서치에 따라서 저희는 우선 루틴 앱들을, 시중에 나와 있는 루틴 앱들을 살펴봤는데 많은 대학생들이 학업과 생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스케줄러나 메모 앱을 사용하지만 학교 생활과 연계하여 고정된 일정과 루틴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어플은 현재 부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문제점을 요약을 했을 때 첫 번째, 루틴 관리에 부재가 있었고요. 두 번째, 동기부여 부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목표 달성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기 어렵고 외부의 동기부여 없이 스스로 유지하는 데 한계를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활동을 병행하며 과도하게 일을 소화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앱의 목표를 대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루틴 서비스로 방향성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루틴 앱에 대한 인사이트 발굴을 위해 학업의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대학생 2명을 타깃으로 신청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컴퓨터 공학과에 재학 중이며 코딩 동아리와 외주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씨와 그리고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며 아르바이트와 영어 학원을 병행하고 있는 박 씨에게 각각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아서 인사이트만 말씀하자면 이 씨의 경우는 캘린더 앱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체크하는 기능이 없어서 일정 체크를 놓치는 경우가 있고 조금 루틴을 잃을 수 있는 동기부여 요소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루틴 앱에서 성취감이 없다면 오래 쓸 자신이 없다고 답하였고 루틴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인터페이스와 그래프 기능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박 씨의 경우에는 캘린더 앱 사용 시 일정을 잊거나 체크하는 데 귀찮은 경우가 있다고 하였고 역시 동기부여 요소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체크가 좀 직관적으로 앱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니즈를 보였고 캘린더 기능이 있어가지고 설정한 목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캘린더 앱을 사용하지만 꾸준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학업과 외부 활동을 동시에 하며 체계적인 일정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루틴을 체크할 때 성취감 및 동기부여 요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수행한 루틴을 한 번에 확인하며 관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직관적이고 간결한 인터페이스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기능 앞선 리서치와 인터뷰를 통해서 페인 포인트와 솔루션을 각각 도출을 해봤을 때 첫 번째 학업 외 활동 관리의 복잡함은 고정된 일정과 루틴을 한 번에 확인하며 조각적으로 관리 가능한 기능을 넣었고 그리고 두 번째 루틴을 체크하는 것과 만드는 것의 번거로움은 필요한 기능만을 담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빠르게 루틴을 설정할 수 있는 대표 루틴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꾸준한 사용이 어렵다는 점은 루틴을 수행하고 경험치를 얻음으로써 올라가는 레벨과 성장하는 캐릭터를 보완을 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루틴 관리가 어렵다라는 점은 캘린더 기능을 통해 매달 수행했던 루틴 달성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를 통한 저희의 앱은 루티인데요. 루틴은 루틴과 루키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하며 일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우리 모두는 아직 루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효율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 생활 전용 루틴 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정 관리에 어려운 대학생을 위해 루티가 도와드릴게요가 슬로건이고 브랜딩을 정리를 해보자면 로고 같은 경우는
현재 R이랑 시계를 결합을 했어요. 이 R이 나오는 이유는 저희가 캐릭터 요소를 도입을 했는데 이게 레벨에 따라서 점점 성장하는 캐릭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R을 깨고 뭔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담고자 해서 그 R 자체를 아이덴티티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컬러 같은 경우는 조금 캐주얼하고 젊은 대학생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황색을 사용을 했고, 캐릭터 같은 경우도 이 로고 타입에서 O랑 U에서 표정을 따와서 조금 시각적으로 보정을 한 다음에 이런 캐릭터 3명의 루티즈를 만들었습니다. 네, 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프리텐더드를 사용을 했고, 아이콘 같은 경우도 조금 동글동글한 느낌을 사용했습니다. 컴포넌트 같은 경우도 앞서 말한 좀 캐주얼한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동그란 느낌으로 컨셉을 잡고 제작을 하였습니다. 네, 플로우 차트인데요. 우선 앱을 실행하게 되면은 스플래시 화면이 나오면서 곧바로 로그인 화면으로 이어집니다. 로그인 기능은 일반적인 로그인 기능들과 동일하게 구현하려고 했으며, 계정 유무에 따라 로그인과 회원가입으로 나누어지고, 계정 생성 후 그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오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은 홈 화면의 루틴 페이지와 이동하게 되고, 내비게이션 바를 통해 캘린더 페이지와 마이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캘린더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면은 일별 루틴 실행률과 해당 달의 루틴 성공률을 표시해주는 캘린더 뷰와 선택한 날짜에 설정해 두었던 루틴을 실행 기록해 나타내주는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마이 페이지에서는 루틴 수행률에 따른 경험치와 레벨을 표시하는 레벨바, 그리고 사용자가 선택한 캐릭터를 배치하여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였고, 추가적으로 설정 페이지를 톱니바퀴로 넣어가지고 학교 정보와 계정에 대한 설정, 그리고 사용자와 소통을 위해 간단한 카카오 채널과 이메일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그리드 같은 경우는 아이폰 13 미니를 기준으로 설정을 했고, 양쪽 마진을 20으로 잡아서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인 기능 와이어 프레임은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앱 UI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드리자면, 첫 실행하면은 이렇게 스플래시 로고가 나오고 오른쪽에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홈 화면에 이제 학교 프로그램 루틴과 일정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조금 고민이 많았어요. 학교에 고정된 프로그램이 일정이고 사용자가 설정하는 걸 루틴으로 잡았는데, 이거를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여줘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학교 시간표, 어릴 때 방학 때 막 학교 시간표 많이 쓰잖아요. 그거를 생각하게 되었고, 바깥쪽에는 고정된 일정을 넣고 안쪽에는 체크할 수 있는 루틴 기능을 넣어서 각각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루틴을 눌렀을 경우는 안쪽이 활성화가 됐고요. 체크를 할 수 있고, 일정으로 넘어갈 경우 바깥쪽이 활성화가 돼서 조금 고정된 일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학교 프로그램들이 나와요. 현재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볼 수 있는데, 루틴 앱이 되게 많은데 저희가 차별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좀 넣은 기능들이고요. 이것 때문에 조금 더 대학생 타깃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루틴 추가는 오른쪽 밑에 플로팅 버튼을 누르면 일정 추가랑 루틴 추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루틴 추가 같은 경우는 조금 사용자가 어떤 루틴을 추가할지 가이드를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작정 자율도를 줘버리면은 어떤 걸 할지 조금 관리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학교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고, 운동은 운동장 1시간 걷기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주고, 그리고 추가를 해갖고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일정 같은 경우도 역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실행 같은 경우는 이 점 세우 버튼을 누르면은 수정을 할 수 있고요. 캘린더에서 한 번에 루틴을 얼만큼 수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마이 페이지에서 캐릭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프로토타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론트엔드는 리액트 네이티브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개발할 예정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시간 관계상 개발 영역이랑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제 주차별로 좀 개발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UI 디자인과 UI 수정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처럼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친구들과 스타일이나 취향이 달라서 계획을 세우는데 갈등을 겪은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국내 여행자들의 여행 목적과 계획 스타일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필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자율성 높은 플래닝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국내 여행 수요는 22년부터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엔데믹 이후에 증가한 여행자 수에 비례해서 여행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페인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여행 목적과 계획 스타일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플래너, 그리고 복잡한 여행 일정과 예약, 변수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플래닝 방식을 고안하였습니다. 포지셔닝 맵으로는 단순한 UX를 갖고 유저 간의 공유 범위가 넓은 해당 위치를 선점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경쟁사들을 리서치한 결과 공동 실시간 작업이 가능하고 링크 인베드 기능, 사용자 맞춤 온보딩, UX 강화 콘텐츠, 여행 후 리뷰 작성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양한 프로필을 가진 사용자들의 국내 여행 플래닝 과정 중에 페인 포인트와 니즈를 파악해서 서비스를 구체화하기 위해 필드 리서치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였고요. 대다수가 여행 플래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라는 두 가지 가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디파인입니다. 프로젝트 목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국내 여행자들에게 효율적이며 편리한 공동 여행 플래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고, 메인 타겟은 여행 플래닝 과정을 즐기는 20, 30대 국내 여행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플래너를 모바일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실제 사용자들의 다양한 여행 플래너를 수집해서 템플릿 양식을 구성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의 주관식 응답에서 도출되었던 정성적 데이터를 모아서 유사한 내용끼리 그룹핑을 하여 앞에처럼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통해서 4가지의 핵심 기능을 구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실시간 공동 플래닝입니다. 플래너가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앱 환경을 구축하고 공동 작업자를 추가하여 동행자와 함께 일정 편집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화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는 어떤 식으로 제공되는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유저는 여행 스타일 테스트를 통해서 나의 여행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개인에게 적합한 플래너 활용 튜토리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플래너 양식 항목을 자율적으로 가감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관리를 효율화합니다. 대안 플랜을 추가하고 링크 추가를 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한 화면에서 모든 여행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라벨, 토글, 아이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직관성을 강화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마지막은 여행 경험 리뷰 콘텐츠입니다. 여행 리뷰 기능으로 여행의 추억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 이모지를 이용한 여행 리포트를 통해서 동행자들과 생동감 있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효과적인 협업 경험과 갈등 및 혼선을 최소화하고 개인화 경험을 증대화하고 플래닝 효율을 증대합니다. 그리고 정보 분산 최소화를 통해서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여행 후에도 저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단발적인 서비스 접속을 해결하며 UX 강화를 하고 동행자와의 관계를 여행 후에도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희의 퍼소나도 20대 중반에 여행 계획을 세우는 걸 즐기지만 친구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싶은 유저로 설정하였습니다. 네, 스테이지는 여행 전, 중, 후로 나뉘어서 저희 서비스의 전반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전이 맵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디벨롭 파트입니다. 저희의 플로우 차트입니다. 다음은 디자인 시스템입니다. 컴포넌트가 실제로 활용된 UI 화면을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등록한 여행 중에 내가 홈에서 보기로 선택한 하나의 여행 일정을 홈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UI 수정 전의 페이지에서는 여행 예산 부분이 있었는데요.
디자인과 개발의 일정을 고려를 해서 이런 부분을 제외시키도록 하고 여행 일정을 좀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행의 순서를 추가로 넣어서 지도에서 여행의 경로를 쉽게 확인하고 여행 장소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플래너입니다. 여기에서 나의 여행 일자를 선택을 하면 그 여행 일자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고 이제 그 일정의 상세 보기로 들어갔을 때에는 일정을 더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체 토글을 내리기 전에는 그 각 코스별로 좀 더 시인성 높게 확인을 할 수 있고 토글을 내렸을 때에는 이제 내가 작성했던 전체의 디테일한 일정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먼저 먼저 이제 설정을 눌렀을 때에는 인원을 수정하거나 여행을 동행자한테 공유하거나 일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날짜의 동선을 구글 맵에서 바로 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약을 하지 않은 그런 코스는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라벨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포스팅 같은 글들을 바로 링크 인베드를 사용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픽토그램을 활용해서 교통 정보라든지 예약이나 체크인, 체크아웃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 플랜을 추가로 플랜 A, B 등으로 추가하여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된 부분은 이제 여행 리포트 부분인데요. 여행하면서 느꼈던 기분을 여행 리포트로 감정으로 리포트를 그려서 여행 동행자들과 그 코스별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여행의 경험을 느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한 줄평을 통해서 여행을 요약하고 여행 사진첩을 통해서 동행자들과 함께 여행 추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서비스의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해서 개발을 했으며 서버리스 아키텍처인 파이어베이스에서 로그인 인증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습니다. 지도 API는 구글 맵을 활용했습니다. 다음으로 플랜입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백엔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원래 저희 서비스는 출시를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일단 모집을 22일까지 진행을 해서 백엔드가 영입되는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출시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쭉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인원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프론트 개발까지만을 최종 목표로 설정해서 이게 성과 공유까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백엔드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시연 영상 짧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홈이나 플래너 부분들은 세세하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프론트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런 여행 테스트를 통해서 개인화된 튜토리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는 하루 일정만 추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일수를 추가해서 여행할 수 있도록 프론트를 추가로 개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앨범을 선택해서 그 여행의 사진을 배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웠던 여행 계획 과정을 즐거운
여행 경험의 일부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